네, 대선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안에서 쓴소리 도맡은 이른바 레드팀이 있는데요. 이 레드팀은 지금 어떤 사안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을 이분 모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조응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맡고 계신 레드팀, 이른바 쓴소리팀인데 이재명 후보가 언제 좀 도와달라고 하셨던 거죠? 원래 뭐 저하고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음. 예, 사법고시 동기고 예. 좀 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힐 수 없지만은 예전부터 알아보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이심전심으로 그냥 그렇군요. 네. 쓴소리를 부탁할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조응천 의원을 상당히 믿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또 그간 또 저의 그 궤적이 또 별로 가리지 않고 네. 그냥 직설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딱 맞겠다 그렇게 아마 후보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최근에 쓴소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어떤 쓴소리 하셨습니까? 뭐 그거는 뭐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뭐 현재까지 후보와 캠프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쓴소리라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쓴소리라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쓴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후보 본인이 사실은 가장 절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입장을 놓치고 한쪽으로 좀 쏠려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럴 때 객관적인 마음을, 객관적인 자세를 네. 견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정치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될 시점에 한쪽 지지층, 한쪽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쓴소리를 해주신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혹은 또 초조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초조감이 생길 때는 또 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 네, 너무 초조해하지 않도록 그렇군요. 또 중요합니다. 초조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그때 메모드급 선대위 출범하고 나서 네.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약 좀 2위를 계속 달렸었잖아요. 네, 네. 그때 좀 상당히 좀 초조해 하셨습니까? 예. 뭐 별로 초조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역대 선거를 보면은 뭐 여러 번의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후보 그때 저쪽에는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유력한 후보를 한 2명 정도로 놓고 봤을 때 후보 자신의 그 자질로 봤을 때는 우리 후보의 그 자질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저희가 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해지기만 한다면 예. 금방 우열은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었군요. 그런 자신감은 예. 저희가 뭐 꽉 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 각종 공약 발표, 어떤 사안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정책적인 거는 뭐 국민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그냥 보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예. 오랜 고심의 그 사고의 결과다라는 네.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막힘이 없이 술술 나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대선 전국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스권이란 것이 되게 네. 역대 선거 보면 선거 2달 전에 30% 후반 혹은 40% 초반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과거 대선 때 예, 역대 두 달 선거에서요. 전과 비교하면 예, 그걸 약간 비틀어서 보면은 예, 예. 뒤집어 보면은 박스권이다. 그거는 안정적이다라고 안정적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0일 안쪽으로 지나면서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40%를 돌파하기 시작하죠. 네. 올해 같으면은 아마 구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40%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구정이 지나면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네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때쯤 되면 지지율이 흔히 말하는 40% 이상을 뚫고 네, 올라갈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뭐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후보인가, 예.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후보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그렇군요. 방안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게 계속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30일 정도 남겨진 한 구정 무렵 네. 또 구정 직후에는 예, 예. 이제 그게 아마 현실화가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강세를 국민의힘 선대위의 분열 갈등 영향이 좀 컸다. 그리고 동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도 역시 그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윤석열 후보 쪽 지지율이 빠진 것은 네. 거의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 단순 지지율 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만 보면 두고 그렇게 보면 나옵니까? 거의 안철수 후보 예. 쪽으로 갔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 후보 쪽은 아주 미세하게 뭐 조금밖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봐서는. 예, 예.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안철수 후보 쪽에 그냥 머무를 것이냐? 그건 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인데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댐 혹은 뭐 정거장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판단을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뭐 예. 정책이나 뭐 능력, 미래와 비전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때 이탈했던 그 지지 세력들을 예, 예. 뭐 상당수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곧 회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뭐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던 그런 지지층이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3대 리스크가 3대 한꺼번에 리스크 때문이다. 한꺼번에 겹친 퍼펙트 스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후보자 본인, 배우자, 또 네. 선대위의 리스크,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예. 일단은 선대위 리스크를 응급조치로 봉합을 했죠. 반창고 봉합을 했던 겁니다. 반창고 예. 공업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배우자 리스크도 후보자 본인 때문에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배우자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 선대위 리스크도 후보자 본인 때문에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선대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후보자가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든요. 결국 후보자 본인이 문제입니다. 예. 후보자 본인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는 한은 지금 선대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봉합을 해서 네. 하방을 저지는 했을지언정 과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냐 그거를 보장하기는 힘들다. 그건 예. 두고 봐야 알겠다라고 그럼 말씀드리고 이준석 대표의 싶습니다. 생각과는 좀 다른 거네요. 예,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두고 그래서 봐야 지금 알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멸공과 같은 저 색깔론 예.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또 7자 페북에 공약. 페이스북에 7자 공약, 뭐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거. 예. 굉장히 저 레디컬한 저 급진적인 뭐 그런 공약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게 후보의 그 실수, 뭐 실언의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게 양날의 검인데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저 잃어버린 지지율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극약 처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이길 것 같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세상 일에 어떻게 자신 있겠냐, 천지개벽 2주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던데 네네. 천지개벽 2주 만에 이루어졌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지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저 최선을 다하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맡기면 예. 뭐
될 것 아니냐. 음. 그냥 최선만 다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뭐 이해를 알겠습니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공약 앞서 이제 7자짜리 짧은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갈라치기 공약 같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뭐 몇 차례 네.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성평등 가족부 예. 뭐 이런 걸로 좀 개편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정치권이 청년들의 그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갈려가지고 갈등하게 된 그 근본 원인 네. 그거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각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표 계산을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네. 정치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예. 뭐 사명 월급 뭐 20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좋은 공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모 급여 오늘 출생한 아이를 두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라는 이 부모 급여 윤석열 후보 공약인데 어떻게 보세요? 모든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네. 기존의 제도 혹은 법과의 정합성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귀가 솔깃하고 이거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구 던진다면은 그 나중에 자기가 내놓은 공약과 공약끼리 서로 충돌을 해서 네. 서로 모순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이대남 이대녀 해서 젠더 갈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여성 CEO 간담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가졌죠. 어제였죠. 네. 예. 이걸 보면 이제 남성 또 CEO를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여성과 남성, 청년들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예.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그런 게 좀 있지요. 네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 때문입니다. 예. 저성장 때문에 기회가 부족하고 또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파이가 적은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고 또 나는 군대 가는데 너는 뭐 해? 나는 출산을 하는데 너는 뭐 해? 예. 서로를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거를 그래 말이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서로 분노를 증폭시키고 서로 그걸 갈등을 증폭시켜 가지고 그걸 우군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그렇군요.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전략은 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이대남 쪽에서 저기는 그 극패미야. 네. 왜 그 극패미 얘기를 듣니? 라고 했을 때 그럼 극패미는 국민이 아니냐. 극패미라고 당신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취할 게 있으면 취하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입장이죠.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내면서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충치인지도 모른 채 생리발 뽑으려 하는 것이냐라는 입장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좋은 치과 의사가 충치를 다 뽑는 의사는 아닙니다. 충치라고 다 뽑으면 결국은 다 틀려야 되죠. 네. 엑스레이도 해보고 네. 뭐 신경치료도 하고 충치를 뽑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뽑는 게 충치입니다. 그럼 일단 여성가족부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금 왜 그러면 남성분은 없느냐라는 그에 대한 정말 그 단편적인 그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이라는 이름을 빼고 성평등 가족부로 하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고 네. 또 다문화 가정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다문화 이민 이런 문제까지 포괄하는 그런 기능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보면 김만배 씨 등 이제 연루자들의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이다라는 언급을 해서 지금 주목이 되는데 이런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도 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각 피고인들은 자기의 법률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뭐 치열하게 그 주장을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사실은 대장동 문제는 사실은 지금 택지 개발 문제와 아파트 건설 및 분양 문제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혼용돼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예. 대장동 개발이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택지 개발 문제입니다. 택지 개발. 예. 그리고 성남시의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당시의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네. 우선적으로 확정 이익을 확보하겠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배임으로 예. 정책 판단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얹혀가지고 뭐 니네들 왜 이렇게 이익이 많냐?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느냐. 그걸 그 부분입니다. 하려면은 예. 그러면은 초과 손실이 났을 때 그러면 같이 부담을 지게 하는 그것까지 같이 넣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식으로 따지면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같은 똑같은 그 문제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LH가 하죠. 네네. LH 사장이 택지 개발하고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택지를 줍니다. 네네.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민간 건설업자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LH 사장이 배임에 다 걸립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단일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권. 네네.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로 하느냐 안철수 후보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보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좀 더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도 만약에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윤 후보가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단순 지지율 자체로만 보면 안철수 후보의 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소속 의원 숫자만 해도 106명 대 3명입니다. 네. 당원 숫자가 아마 수십 배가 차이가 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하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안철수 후보와 정책연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까지 나오고 또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또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는 조사가 나오니까 오늘 강병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예의주시를 해야죠.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라고 해서 좀 혼미스러웠는데 또 임박해에서는 다시 단일화로 들어가지고 또 이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나 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저 대선을 좀 우리가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미래를 확 바꿔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세력이다. 또 이재명이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이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인정받게 받는 그 전략 외에는 뭐 다른 전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조홍천 의원께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 무슨 쓴소리 했는지 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그건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이라서 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들을 수 있으면 듣겠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